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준석이 이제 7불사 정치공작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아직까지도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명태균의 폭로, 강혜경의 폭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뭔가 이상하다. 왜 처음에 뉴스토마토에서 이 폭로를 했을 때 이 명태균이는 뉴스토마토의 기자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강혜경이 자기 의사와 다르게 자기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것처럼, 그리고 무슨 허위 사실을 얘기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강혜경이 나타났습니다. 강혜경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명태균의 카톡 문자라는 거, 명태균의 육성 녹음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혜경은 민주당 쪽에 붙어가지고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명태균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행태를 보였는데, 특히 이것이 명태균은 자기는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러니까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검찰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 안에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뭔가를 자기가 폭로하겠다는 거죠. 한 달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이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명태균이는 그것은 너스레였다, 농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자기 말을 갖다가 이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는 말이죠, 이 명태균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뭔가 협박해가지고서 자기의 이 사후 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했던 그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강혜경을 갖다 8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명태균을 2차례 불렀고, 김영선도 또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14일 날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해서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0월 14일 날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태균의 이러한 폭로, 명태균은 뭐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제3자가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뻘소리고요. 이것은 명태균이 직접 했던, 간접부로 했던 명태균의 폭로입니다. 이 명태균의 폭로는 그 뒤에 누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태균의 폭로는 이준석의 지시나 이준석과의 교감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명태균의 폭로는 사실상 이준석의 폭로 아니냐. 그러면은 이 이준석이는 왜 명태균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탑 시크릿이 있습니다. 즉 이준석이 뭔가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발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성상납, 이것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에 가 있는데 이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정치 자금이라든가 내지는 무슨 공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태균과 사이에서 벌어졌거나 그것을 명태균이 알고 있거나, 즉 이준석의 불법과 비리를 명태균이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준석과 명태균이 함께 그런 비리와 불법을 저질렀거나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명태균이가 감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준석이도 알고 있고, 그래서 명태균을 감옥 안 보내려고 이준석이가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그러는 가운데 뭔가 육성 녹음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지는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강혜경은 이제 어떤 입장이냐. 강혜경은 명태균을 뭔가 죽이려고 하는 입장이죠. 강혜경은 또 지금 명태균을 이용해 가지고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치려고 하는 입장이죠. 지금 민주당 입장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이니까
지금 이 강혜경 입장에서는 이준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민주당은 오히려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예를 들어서 이준석의 비리를 안다 하더라도, 이준석의 범법 행위를 안다 하더라도 이준석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민주당이 말이죠, 단 한 번도 성상납에 대해서 이준석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이 국힘의 당대표라는 놈이 성상납을 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하고 그다음에 뇌물을 받았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놈을 갖다가 그야말로 윤리위원회에 징계해가지고서 처벌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단 한 번도 이준석에 대한 어떤 비토 내지는 비난의 논평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죠? 어쨌든 이준석은 사는 방법이 명태균이 살아야 나가 산다. 명태균이 깜빵 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럼 명태균이하고 이준석하고 서로 공모했거나 내지는 뭐 무기를 했거나 내지는 뭐 교사를 했거나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가지고서 그래서 검찰에 명태균에 대한 수사를 멈추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에서 말이죠, 이 이준석에 대해서 케어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김종인을 알았느냐, 언제부터 이준석을 알았느냐, 칠불사에서는 왜 만났느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명태균의 폭로는 사실상 이준석의 폭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명태균과 이준석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서 명태균이가 이준석한테 접근을 했거나 내지는 이준석이가 명태균의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 접근을 했거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알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는 이준석이가 명태균이한테 접근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과거부터 말이죠, 그 지역에서 여론 이거 하가면서 여론 마사지를 잘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표는 어디만 잡으면 됩니까? TK와 PK만 잡으면 당대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TK 아닙니까? 그 TK를 잡는데 이 명태균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서 이준석이가 거기에 접근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뭐 돈 안 쓰는 선거를 하겠다 무슨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뒤 이면에는 명태균과의 어떤 공모라든지 협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당대표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보이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명태균에 대한 수사는 이준석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선과도 이준석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빼놓고는 이 명태균에 대한 수사나 내지는 김영선에 대한 수사를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사실은 말이죠, 명태균과 지금 김영선을 구속영장을 쳐가지고서 이제 구속시켜놓고 수사하겠다는 건데, 저는 바로 얘들을 이렇게 피라미드를 잡고 나서 이준석이 이놈을 잡으러 들어간다고 보고, 천하람이도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이 이런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지금 그 명태균 사건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을 지금 크게 흔들어 놓는 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하기 좋아하고 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기 좋아하는 천하람이가 입을 꾹 닫고 있잖아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결국은 천하람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자면 명태균의 폭로는 사실상 이준석의 폭로다. 그럼 명태균이 왜 폭로했느냐? 자기 구명을 위해서 폭로했다. 그럼 이준석이 왜 폭로했느냐? 자기 구명을 위해서 폭로했다. 그럼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들어가야 된다. 명태균의 범죄가 이준석의 범죄일 가능성이 많다. 자, 이렇게 정리가 딱딱딱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숨죽이고 있는 이유도, 그리고 천하람이가 숨죽이고 있는 이유도 결국 명태균의 범죄가 내 범죄이기 때문에 명태균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명태균을 좀 살려주려고 어떻게든지 한번 작전을 짜봤지만 그것이 결국은 실패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칠불사 해동이라고 하는 것도 명태균이가 부르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명태균과 내가 함께 지난 2022년에 했던 일, 지난 또 2020년에 했던 일, 뭐 이런 일들이 명태균과 이준석이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명태균이가 달려들어가면 자기도 달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범죄 공동체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는 입을 꾹 닫고 있다. 근데 명태균은 아직까지는 말이죠,
모르겠어요. 검찰에 들어가서 이준석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명태균의 입에서 이준석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명태균과 이준석의 관계는 무엇인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을 주고받았는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는 여기선 진짜로 정치 생명이 끝나고 이준석이 곧 소환되고 이준석이도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준석을 살기 위해서 말이죠. 끝까지 아마 몸부림을 칠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명태균을 구해주는 척하면서 비율을 맞추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술수를 쓸 건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한국미래연구소, 이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 뭐 여기에 지금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고 하는 또 김태열이라는 사람의 어떤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뭐 그 지방 그 행사를 갔을 때 거기서 들어온 돈이 있었대요. 이거 다 뭐 기부금으로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후원금으로 모은 거 아니겠어요? 뭐 그거를 이제 명태균이 썼다 그러는데 왜 이준석이가 그 행사에 참석했으며 그 이준석 보고 준 건지 명태균이 보고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돈을 갖다가 무슨 뭐 왜 명태균이 썼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이상한 것이 많고 하나하나 이제 또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이제 위태롭다. 그리고 곧 소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